그래서 11페이지 11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게 이제 7번인데 7번 제가 답을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 상여금이라고 있죠. 프로그램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번 때 급여 1035만 4천원, 그 다음에 800번 때 상여금 7247800, 500번 때 임금 25362 빵빵빵, 500번 때 상여금 17753 400. 그래도 요즘엔 이렇게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너무 분계가 많아져서. 그 다음에 세금 띈 거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인데,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요, 상여금이라고 계정 과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상여금 치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여금 치면 상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때 상여금 나오면은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상여금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웠잖아요. 어음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뭐요? 처분손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왜 넣어놨냐면 접대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 번째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은요 500번대였었죠.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11번 회사는 9월 30일에,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차변에 무조건 부가세 뭐요?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요거 분계 은근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은 오늘은 외워버리세요. 왜냐면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외우면 좀 기억에 남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으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급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차변에 뭐예요? 미수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많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금이 많으면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미수금이 많으면 뭐요? 아니 그 대급금이 많으면 미수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2번. 12번 문제를 현물출자라 그래요. 현물출자가 뭐냐면 주식으로 물건 사는 걸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기계 샀잖아요. 뭐 샀어요? 기계.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600.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발행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자본금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뭐라고요? 액면가액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100. 그래서 주식으로 물건 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할 때. 그래서 우리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하면은 뭐예요? 부도 어음과 수표였었죠. 뭐였어요? 부도 어음과 수표.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계약금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계약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계약금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근데 우리 어저껜가 그저께 푼 문제 중에 요거 있었죠. 건물 관련된 계약금 있었잖아요. 네, 건설 관련된 계약금. 요 계약금은 뭘로 처리했었죠? 건설 중인 자산 처리했었죠. 요런 건 좀 조심하세요. 무조건 계약금이라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것도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5번.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뭐냐 수도광열비가 있었죠. 800번 때는 뭘로 처리했었어요? 수도광열비. 그래서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이었죠. 그 다음에 500번 때는 전기요금은 뭘로 처리했어요? 전력비.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그래서 요거는 수도하고 가스하고 뭐요? 난방.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그래서 보시면 16번은 여기다 써놔야지. 12페이지. 16번은 불 나거나 지진 나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재해 손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원래 상품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뭐 했죠? 안 팔고 불 났죠? 그때는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러니까 적요 8번은 팔아야 되는데 다른 데 썼을 때. 그래서 뭐 기부한다거나 불 난다거나 잊어버린다거나 어쨌든 안 팔았으면 다 적요 8번이에요. 무슨 자산만요? 재고 자산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17번. 아까도 적어드렸었는데요. 배당 나오면 뭐라고요? 배당금 수익.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배당은 돈으로 주는 배당이 있고 주식으로 주는 배당이 있는데요.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다고요? 줄 때.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모여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지금은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배당금 뭐요? 수익.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요거는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개정 과목인데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나오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이거 안 낸 지는 한 10년 정도? 근데 옛날 거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개정 과목 프로그램에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특정 치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없어졌으면 몰라도 되는데 안 없어져서.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나오면 그거는 뭐라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우리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아까처럼 불나면 뭐라고요? 불나면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나거나 할 때 보험금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보험 수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은요, 배당금 수익. 저희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2번 냈거든요. 근데 2번 중에서 한 번은 잘못 내갖고 모두 정답 됐어요. 그 이후로 안 내고는 있어요. 근데 보험 수익 나온 적 있습니다. 한 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 보험금 받으면 뭐라고요? 보험 수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20번. 그래서 20번 보시면 당사에서 제품을 관할구청에 불이웃 돕기 좋은 일에 쓰는 거 뭐예요? 기부금인데 제품 줬잖아요. 그러면 제품은 원래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안 팔았으니까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웬만하면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둘 중에 하나는 나올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어느 쪽에 나올지는 내일 문제 봐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21번. 요거는 이것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뭐 때문에 넣었냐면은요. 우리 그 뭐냐. 원천징수 있잖아요. 그래서 21번, 22번 같이 할게요.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은 줄 때는 뭐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무슨 세금?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에는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인데 이거 잘 나오잖아요. 시험 때. 그래서 일단 내일 시험장 가셔서 1차 목표는요. 쉬운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원재료의 일부, 원래 원재료는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근데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팔았어요? 아니면은 딴 데 썼어요? 딴 데 썼죠? 예, 근데 뭐 하는 데 쓰셨죠? 수선하는 데 썼죠. 그래서 수리하는 데. 그래서 500번 때 수선비. 그 다음에 대변의 원재료인데 원재료는 수리하는 데 써야 돼요?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근데 팔았다, 다른 데 썼다, 다른 데 썼다. 그래서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래서 언제 타개정 대체 쓰는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익준비금을 전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에다가. 우리 전입 나오면 뭐라 그랬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이나 대체 나오면은 그 두 개를 바꿔라. 자본 전입이라고 나오면 자본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자본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이익준비금 200, 자본의 감소. 그 대신 대변에 어디랑 바꿔주는 거라고요? 자본금이랑. 그래서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5번은 저도 이거 틀렸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지웠어요. 급하게 풀면은 요런 거 잘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5번 유니폼을 구입하셨대요. 그러면 원래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예요? 48,000원. 요거 내일도 조심하십시오. 어음 나오면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예, 여기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 지급어음이라고 썼다 고쳤죠. 예. 근데 왜 여기에다가 지급어음이라고 썼냐면 모르고 쓴 게 아니고요. 이거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눈에 어음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예, 어음이라고 쓰죠. 그래서 내일 가셔서 어음 쓸 건지 미지급 미수금 쓸 건지 요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그거 시험 문제 잘 내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내는 편이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5번까지 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3페이지는 뭐예요? 매입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입 매출 전표 볼 건데, 매입 매출 전표는 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요, 저거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유형. 어차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로컬 LC 내국 신용장. 그래서 우리 영세는 뭐 할 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되세요? 하나만 나오면 되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봐두세요. 수도요금은 면세예요. 무슨 요금은 면세라고요? 수도요금. 그래서 그 수도요금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은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직수출. 직수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직수출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직접 수출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 수출이든 직수출이든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공장에서 사용하던인데 요거 나오면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취득원가가 200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150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50.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120에 팔았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예, 별도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뭐 받다? 손해 봤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반품. 우리 반품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반품 나오면 플러스로 입력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로 입력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로 입력한다 그랬죠? 근데 왜 마이너스로 넣냐면은요, 쟤 때문에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때문에. 왜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안 가요. 무조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로 입력하자. 그래서 반품 나오면은 마이너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소형 승용차.
종종 이거 물어보시는데 소형 승용차는요 경차 아니에요.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몇 cc 넘는 거예요? 1000cc 넘는 거예요. 왜냐면 경차까지가 딱 뭐예요? 1000cc잖아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거기에 내용이 없어도 아 경차 아니구나, 1000cc 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 그래서 1000cc 넘으니까 뭐예요? 불공이죠. 불공은 내일 무조건 풀 때 하나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산회계가 될 수도 있고 전산세무가 될 수는 있는데 원래 불공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공은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나마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7번 거기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하던 일단 항상 요거 먼저 해주세요. 3,500에서 얼마를 빼요? 1,300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2,200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를 얼마에 파셨어요? 2,4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 요것만 되면 분계는 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쌀. 그래서 쌀은 면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나오면 웬만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쌀은 면세인 걸 몰라도 거기에 계산서 나왔잖아요.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야. 이럴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카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뭘로 나온다고요? 카드. 그때는 카면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럴 경우에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언제 면세가 되냐면은 쌀, 그다음에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요런 우리가 1차 생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서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카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카면입니다. 뭐라고요? 카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인데 쌀 샀대.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면이 되는 거예요. 뭐요? 현면.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다음에 보실 거는요. 14페이지. 14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표이사 자택. 그래서 대표이사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고 대표이사 자택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불공. 그래서 왜 불공되는지 잘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아니고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 관련돼서는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설마 회사에서 직원한테 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집에서 쓰라고 식탁하고 의자를 주었어요? 그런 회사 있으면 그만두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사장님이 뭐뭐 갖고 가셨냐면 에어컨, 냉장고, TV, 골프채, 식탁하고 의자 이런 것들을 가져가셨어요. 자기네 집으로.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저도 그거 잘못 풀었죠. 급하게 풀면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용카드 나오면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죠. 근데 외상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뭐 조심하라 그랬죠? 판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미지급금. 근데 지금 문제는 판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외상매입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쁘게 뭐라고 적어놨죠? 예, 미지급금이라고 썼다 고쳤죠. 그래서 꼭 시험장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확인하다 보면은 요런 거 운 좋게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
우리 잘못 푼 거 고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친 게 답일 때도 있지만 뭐일 때도 있죠? 예. 고쳤던 게 답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한 게 답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정답이 없는 얘기인지라. 그 다음에 저기 11번은 왜 넣어놨냐면 저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영수증을 뭐 하셨대요? 예, 발행하지 않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증빙이라 그러잖아요. 무증빙이 뭐예요? 건별이에요. 뭐라고요? 건별. 그래서 무증빙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안 나온 것 중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수입. 수입 없죠? 지금 연습한 것 중에서. 그래서 수입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죠? 뭐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래서 수입 문제인데 세관이 없어. 그러면 그거 수입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만에게 처리한다? 부가세만. 그래서 수입이 되려면은 꼭 나와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관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인천 세관이든 뭐 부산 세관이든 군산 세관이든 세관이 꼭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고정자산 문제라고 있어요. 요거 넣는 거 저희 한 번도 연습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켜져 계신 분들은 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등록이요?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르시고 거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왜 안 지워져? 선택하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번으로 할게요. 아까 여기에다 연습했더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그 다음에 뭐요? 압축기. 거기다 써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연도는 거긴 지금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2021년으로 할게요. 그래서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혹시 나오게 되면 뭐가 키포인트냐면요.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요게 만약에 올해 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올해 샀으면 4번에다 넣는 거예요. 올해 거는. 근데 왜 올해 샀으면 4번에다 넣어주셔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단기. 단기가 언제예요? 올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구입했대. 그러면 그때는 몇 번에다가 넣으시라고요? 4번. 그 다음에 옛날에 산 거는 1번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이 기초가액이잖아요. 기초란 얘기는 몇 월 며칠 날 갖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 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올해 샀으니까 여기에다가 120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5년. 그러면 내용연수 찾아가서 몇 년 넣어주시면 돼요? 5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년이요? 5년. 그 다음에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왜냐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제조라고. 그래서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연습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한 3번인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긴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 결산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라 그랬죠. 증가시키자고요, 감소시키자고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 거?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비용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는 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근데 결산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있냐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맞추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해석 능력이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요 1번에 거기 보시면 보험료 처리했잖아요. 뭘로 처리했어요?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뭐요? 감소. 그래서 비용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년 거까지 받았대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비용? 성급비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산을 내가 얼마나 잘 푸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합승량이 좀 갈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결산 잘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뭐 나머지 파트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자동이죠. 그래서 우리 자동결산 요거 넣을 때 주의사항은 뭐 딴 거 없고요. 거기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이 문제? 1월에서 12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대손상각 문제 넣으신 다음에 꼭 요거 기억 좀 해주세요. 지금 1%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거 필요 없는 거 뭐예요? 지워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결산 반영하고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잘했나 못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여기 가서 확인하세요. 어디 가서요? 학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12월 31일. 그래서 지금 문제가 1%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몇 프로 차이 나야 돼요? 1%. 그래서 1% 차이 나나 꼭 확인하시고 차이 안 나면은 결산 다시 해야 됩니다. 차이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325니까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되죠? 1%니까 32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 맞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좀 체킹을 해주시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3번 보시면은 법인세,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 선납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없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가서 결산자료 입력 가서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가서 그냥 여기 밑에다가 그냥 추가 금액 쓰면 돼요.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650.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우리 맨날 넣을 때 보면은 선납세금 있었잖아요. 근데 선납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납세금이 없으면 그냥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추가 계산해. 왜냐면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9번의 금액이 항상 저거랑 똑같아야 돼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지문에 있는 법인세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맞는지 꼭 확인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은 월 임대료는 100만원이래요. 근데 몇 년분을 현금으로 받으셨대요? 1년분을 받으셨대요. 몇 년분이요? 1년분.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4번은 받았잖아요. 근데 뭐를 받았죠? 임대료 받았죠. 무슨 료 받았어요?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수익.
그러면 수익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결산할 때 뭐 시키라 그랬죠? 네,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감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문제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문제 보시면은 4월 1일이니까 내년치가 내년치가 어떻게 되죠? 3개월치가 되죠. 몇 개월치가 돼요? 3개월치.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3개월이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이면 300이 되는 거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300.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대변에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 먼저 받은 거 뭐라고 하세요? 선수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얼마 받았다? 300 받았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 처리했대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우리 비용 처리했으면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입니다. 뭐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다가 소모품 B 쓰면 돼요. 몇 번대요? 800번대.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언제 거요? 내년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니까 언제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어치 남았잖아요. 남은 거 언제 쓰죠? 내년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항상 셋 중에 하나예요. 5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아니면 얼마예요? 35만 원. 근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장난 문제라. 그 다음에 솔직히 뭐 6번이야 틀릴 게 없으니까 6번은 우리 잘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500번대 감가상각은 여기에다 넣는 거죠. 일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800번대 감가상각은 그냥 감가상각비에다 넣으면 되죠. 자동 넣으실 때 요거 여기 가셔서 하실 때 그냥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가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당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했는데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뭐하래요? 설정하래요. 이렇게 아예 금액을 줄 때에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컨트롤 F 외상매출금 치면은 여기 외상매출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235만원하고 받으러 오면 얼마요? 175만원.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요즘엔 이런 문제 잘 안 내고 대부분 1%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그냥 나오던 거 나오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이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이상한 거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오던 거 나오는 게 속 편해요. 그 다음에 거기 9번 보시면 9번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줬으면은 미지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우리 500번대 월급 뭐라 그러죠? 임금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임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번에서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현금이라고 나오면 현금 쓰시는 거예요. 지문에.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나오면 뭐 쓰는 거예요? 현금과 부족.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지문 잘 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지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현금 나오면 현금, 현금과 부족 나오면 뭐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모자른 거는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잡이익 아니면 뭔 손실이요? 잡손실.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슨 법이죠? 보충법이죠. 우리 충당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보충법인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까처럼 다이렉트로 그냥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여기 보면은 500번대 퇴직급여 있잖아요. 그래서 500번대 퇴직급여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2,000.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 아이고 여기 800번대를 넣었구나. 이런. 일단 먼저 500번대 퇴직급여 가셔서 2,000 넣고 그 다음에 관리직원은 800번대죠? 얼마요? 1,200.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넣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2번 요거는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꼭 넣으실 때 거래처 넣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차변에 장기차입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꼭 거래처 쓰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그래서 요것도 꼭 뭐 적으세요? 거래처. 그 다음에 13번은 아까 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래도 우리 현금이나 결산 때 현금 과부족 나오면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라고요? 잡손실.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별표 3개. 14번이 제일 안 좋은 자동결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자산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 나왔어요.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남으셨대요? 2천만 원 남았대요. 얼마 남았다고요? 2천. 그래서 일단은 2천만 원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몇 년 상각하기로 했었죠? 네, 5년 상각하기로 하셨어요.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원래는 5년이었는데 지금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이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몇으로 나눠야 돼요? 4로 나눠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남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00 입력은 쉬운데 어떨 때 몇 년 넣어야 되는지 얼마 넣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컨트롤 F에서 넣으면 되니까 뭐 넣는 거야.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15번 우리 외화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외화 나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외환 차익하고 외환 뭐요? 차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실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회. 조회는 그냥 어디 가서 넣는지 그것만 정리 좀 할게요.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네,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가장 큰 달이라고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가장 큰 달 물어보면은 계정 과목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 분류일 때는 뭐요? 월계표. 이거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신고서. 그 다음에 매수나 개수 물어보면 뭐요? 세금계산서 무슨 표요?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매입 매출장.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부터 5번까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은 요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보시면은 4번하고 5번까지 됐고 6번은 저기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분류예요. 계정 분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월계표예요. 그 다음에 7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네, 거래처 나오면 뭐예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가 그 합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이때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시는데 합잔이든 재무상태표든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무슨 용이라고 있어요? 제출용. 합잔에도 있어요. 이거 제출용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얘가 알아서 합쳐요. 요렇게.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용 누르면은 다시 쪼개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미지급 배당금.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가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 관련된 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거에 맞춰서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10번에 현금만 물어보면 어디로 가요?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11번에 이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 물어볼 때 있습니다. 뭐 물어볼 때 있어요? 대체. 대체는 무조건 무슨 표예요? 월계표. 여기 빼놓고는 없어요. 대체는 무조건 월계표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제 시험장 갔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조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럴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회 같은 경우에는 기억 안 나면은요, 그냥 이것저것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찾다 보면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꼭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여기 가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은 무조건 가서 일단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찍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쉴게요. 5시 5분에 그 요구할 거예요. 부가가치세하고 그 원천징수 조심하셔야 될 거. 그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